북적북적 북클럽. 아이들과의 식사 시간, 일명 밥상머리 대화 시간.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주로 하시나요? 숙제했니? 시험 준비는 다 됐니? 핸드폰 좀 그만해라. 네,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또는 다그치는 말들 익숙하신가요? 하지만 전 세계 30% 노벨상을 차지했다는 유대인들의 밥상머리.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눌까요? 오늘 북적북적 북클럽에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잭슨 5의 I'll be there. 함께 읽는 책 리얼 사이다 토크. 이곳은 북적북적 북클럽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읽었던 책 이제는 함께 읽습니다. 혼자 읽을 때 몰랐던 거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앞면만 아니라 옆면, 뒷면, 윗면까지 보입니다. 책을 통해 깊고 넓어지는 마음의 세계,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 오늘 읽을 책은요, 저자 양동일 씨의 하브르타 독서법입니다. 내 아이의 공부와 인성, 한 번에 꽉 잡을 수 있는 유대인 자녀교육법인데요. 그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팀은 처음 나오신 분들이에요. 안양 드림아트 인성교육원 독서팀입니다. 박지혜 씨, 민경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젊은 엄마들 나와주셨습니다. 분위기가 오늘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이렇게 엄마들 나오셨는데 자기소개 또 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아트 인성교육원 독서팀 박지혜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현재 주로 학교, 소년원 등에서 인성교육도 하고 책도 읽고 있습니다. 강사님들이셨네요. 네.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사고력이 부족해서 힘들어할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리고 제가 어린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한데요. 네네. 자녀들을 키우면서 독서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실행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독서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네. 오늘 아주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드림아트 독서팀 민경진입니다. 저도 박지혜 씨와 함께 활동하고 있고요. 네. 저는 강연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데 비해서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강사님들로 독서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네. 현재 8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생팀이네요. 네. 강사님들이기도 하신데, 그 다음에 독서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네요. 네, 또 자녀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예, 오늘 이런 모든 고민들 우리 하브르타 독서법으로 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 함께할 책은 질문하고 대화하는 하브르타 독서법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이런 책 많이 많이 눈에 띄죠. 네. 사고력과 언어 능력, 또 남다른 성공을 한 세계 1%의 인재가 될 수 있다고 해서요. 이 교육법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네, 관심이 많이 가죠. 네, 혹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작가 줄거리 먼저 살펴보고 나가겠습니다. 작가 먼저 부탁드려요. 네, 하브르타 교육협회 양동일 사무총장과 김정환 이사가 공동 저술한 책인데요. 김정환 이사는 인문 고전 50선으로 아이들과 독서 토론을 해보자는 제안을 했고, 양동일 저자는 자녀들과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쉽게 독서 토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네요. 네, 아주 유익한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줄거리는 이 책은 아이의 두뇌와 인성을 깨우는 하브르타 독서법을 쓰고 있어요. 네. 세계 1%의 인재를 만드는 유대인 자녀 교육법인데요. 네. 밥상머리 교육과 베갯머리 교육 등을 통해 책만 읽어주는 부모가 아니라 질문하는 부모가 되라. 질문하면 경청하고 사고하고 토론하면서 아이가 성장한다고 쓰여 있어요. 네. 하브르타 질문법도 단계별로 나와 있고 필독고전을 하브르타한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네, 이 책을 다 읽으면 우리 하브르타 할 수 있겠네요. 네, 바랍니다. 요즘에 사실 주변에 보면은요, 집에선 엄마한테 큰 소리 치는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발표도 잘 못하고 수줍어서 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책도 잘 못 읽고.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하브루타 독서법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먼저 읽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또 우리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인상적인 부분 많았을 것 같아요. 먼저 지혜 씨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는요, 이거 네네. 아버지의 교육이 아이의 IQ를 좌우한다 였어요. 이 부분 중요하네요. 네. 이거 아빠 몫이에요, 이거.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네. 엄마는 EQ를 담당하고요. 엄마는 EQ. 네, 실제로 저자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분인데 네네.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배움을 찾던 차에 하브루타에 입문하게 된 거죠. 네, 그랬군요. 네, 저희 남편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네네. 이게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공원에 데려가서 놀거나 아니면 놀이동산에 데려간다거나 이 정도로 하지 대화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뭐 책을 읽어주시진 않으신가요? 예, 제가 결혼 9년 차인데요. 네네. 작년에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서점을 갔습니다. 처음으로. 예, 남편이 도대체 사람들이 서점에 왜 이렇게 많냐면서 여기서 도대체 뭘 하는 건지 하면서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난감하네요, 지금. 예, 반대로 저는 학창 시절 매주 토요일에 시립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곤 했거든요. 네. 저야말로 이 책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놀랐어요. 충격적이었죠. 네. 근데 모든 남편들이 좀 이렇지 않나요? 거의 그렇죠. 네.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기보단 TV를 보면서 쉬는 거라고 그럼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죠. 네네, 그러네요. 경진 씨는 어떠세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전에 시어머니한테 아이들을 맡겼던 일이 생각났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요? 네네. 어머님이 아이들과 자기 전에 밤마다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이야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요? 네네. 오. 그런데 아이들이 저를 만났을 때 훨씬 전보다 밝아지고 저한테도 밤마다 그런 시간을 갖자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브루타 하셨네요. 네, 하브루타 백일머리 하셨더라고요. 교육을.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여쭤보니까 어머님도 본인이 아이를 키우실 때는 이런 시간을 자식들과 같이 못한 게 너무 아쉬우시다고 손주들하고 잠자기 전에 이런 시간을 갖는 게 너무 행복하시대요. 네, 이미 실천하고 계시네요. 네. 그랬네요. 네. 여러모로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명확해져서 무엇을 공부할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네. 메타인지가 높아진다고 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꼭 아이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혜 씨가 지금 결심하고 계신데요. 메타인지 높은 애들이 전교 1등을 많이 한대요. 네. 그래서 그러신 겁니까, 지금? 눈이 반짝거리죠. 네, 근데 메타인지까지 높아진다면 더 좋은 학습법이네요. 네, 맞아요. 질문하려면 뭘 알아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메타인지도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싸우듯이 짝토론 하부르타 하는 걸 봤는데 네네. 자기가 말한 걸 들으면서 하면 공부도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도서관은 너무 조용하잖아요. 글쎄, 너무 조용한데 맞아요. 어떡하죠? 이거를? 떠들면 혼나고. 예. 아무래도 말로 표현하고 듣고 하니까 하부르타가 좋은 방법 같아요. 네. 하브루타가 좋다. 이런 거에 다 동의를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지금 어려운 실정이다 어렵죠. 얘기해 하기 주셨어요. 어렵죠. 예. 네. 근데 부모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똑똑하다고 합니다. 많이들 하시나요? 쉽지 않아요. 지금 대답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거 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빠들이 너무 바쁘니까요. 대한민국 부모님들 정말 바쁘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디다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학원이나. 네, 대화를 많이 못 하는데 오늘 밥상머리 교육 그리고 백엔머리 교육 읽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교육은 아이의 IQ를 담당한다. EQ는 엄마의 몫이다.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마다 구역 성경에 해당하는 토라, 탈무드를 주로 가르친다. 특별한 곳이 아닌 평범한 가정의 밥상머리에서 가치관 교육과 종교 교육, 그리고 고등 사고력 교육과 지혜와 논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빠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의 호기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 그럼 아이들은 아빠의 질문에 대해 놀랍게도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대답을 하려고 애쓰고 아이들의 뇌 속에서는 생각 폭발이 일어난다. 사실 생각과 창의력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어떤 것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아빠로부터 질문을 받은 아이들의 머릿속은 연결 작업을 하기 위해 바쁠 것이다. 유대인 엄마는 잠들기 전 아이들에게 오늘 너희들의 마음은 어땠어? 라고 묻는다. 아이들은 이 질문을 대해 하루에 있었던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그럴 때 엄마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위로해준다. 맨 마지막에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고 아이들은 편안하게 잠을 청한다. 아이들이 잠자기 전 30분 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유대인의 힘. 마골린이 쓴 공부하는 유대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런 교육으로 아이들을 하버드나 구글에 입사시켰다고 하네요.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부럽죠? 부러워요. 네, 그러네요. 우리나라하고는 근데 많이 다르네요. 네. 그죠? 한국은 아이들을 학원이나 가회에 많이 맡기잖아요. 또 어렸을 때는 또 놀이방 이런 데 그렇죠. 맡기잖아요. 네. 얼마 전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도 큰 인기를 얻었어요. 네네. 보셨나요? 네. 너무 심각했죠? 예, 저희 신랑은 너무 드라마가 현실적이라서 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였어요. 네네. 네. 혼자 조용히 시험 문제만 푸는 경쟁 위주의 엘리트 교육을 하는데 네네. 이심양명에만 목을 매는 상황이라서 행복 지수도 가장 낮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출연한 학생들 거기에 네. 나오는 캐릭터들 보니까 자살하는 친구도 나오고 네. 정말 현실감이 있었다고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저도 문제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부모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교육의 주체가 되어서 매일은 아니어도 주 3회 이상은 서로 밥상머리 하부르타식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게 가능한가요? 아빠들이 애들 저녁밥 먹을 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예, 어떠세요? 네. 예, 저희 남편은 굉장히 가정적이라 항상 같이 저녁밥을 먹는 편이에요. 다행이네요. 예, 근데 밥만 밥만 먹어요. 네. 말은 안 하고 네. 밥만 아, 어떡해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이게 어려서 그런지요. 밥 네네. 먹을 때 정신이 없어요. 아. 이렇게 밥 먹다가 장난도 많이 치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저희는 기분 좋게 먹고 싶은데 네네. 밥 먹다가 아이들한테 화를 낼 때가 더 많아요. 토론은커녕 싸움이. 네. 이거 어떡해요. 큰일 났네요. 예, 저희 남편도 그전에는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함께 밥 먹는 시간을 많이 갖는 편이었는데 네네. 요새 주 7일을 일하게 되면서 일주일 내내. 네, 일주일 내내 이래요. 그런 시간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돈을 버는데 오히려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다는 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아, 안타깝네요. 네. 유대인들은 근데요, 밥상머리에서 얼마나 토론을 즐기는지, 오죽하면 식사 시간에 아빠랑 토론하는 게 거의 뭐 싸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논술 시험이 차라리 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놀랍네요. 네, 놀랍죠. 우리나라 아버지들과 너무 많이 틀려요, 지금.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돈만 잘 벌면 되는 건가요? 이거 스카이캐슬에서 보니까 아빠들이 역할이 돈만 잘 버는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쵸? 이거 큰일 났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아버지들의 밥상머리 교육은 있었어요. 네, 예전에 있었죠. 예, 자리도 정해져 있고 식사 예절이 엄격한데 다만 침묵인 거죠. 아, 이거 침묵이다. 이게 중요하네요. 네, 네. 수평적인 대화가 아니어서 예, 정말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하고 열심히 밥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밥 먹을 때 이야기하면 혼나잖아요. 네,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 정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아빠들만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해야 되나, 또 엄마들의 베갯머리 교육이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IQ뿐만 아니라 이제는 EQ를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하루를 정리하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갯머리 교육은 잘하고 계시나요? 저는 아이들과 최근까지 바닥에서 잠을 같이 잤어요. 아. 누워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늦게 자게 돼서 다음날 지장이 올 때도 많지만 분위기는 정말 좋네요. 네, 네네. 저희 남편은 해외 출장이 참 잦은 편이에요. 네. 한번 나가면 한 달 정도 없을 때가 많은데 아이들과 아빠 이야기도 하고 건강히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요. 베갯머리 교육 잘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네. 근데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아, 큰가요? 네. 예, 드디어 아이들과 각방을 쓰게 되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아이 낳고 8년 만에 얻은 자유라서 그런지 네네. 너무 이렇게 꿀 같아서 그렇고 보니까 아이들과 이전처럼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네요. 네, 베갯머리 교육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휴식도 필요하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네. 네, 저는 밤마다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그날 있었던 일, 감사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잠들어요. 저희 큰아이는 말수가 별로 없는데 잠자기 전에 이런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학교에서 재밌었던 일들이나 좋았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줘서 아이랑 훨씬 가까워졌어요. 네. 네, 아이들하고 더 크기 전에 밤마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네, 그 베갯머리 교육은 잘 이루어진 것 같네요. 방송이라 그런가요, 혹시? 네.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아이도 어렸을 때 저녁 때 그 들어가면 숙제 검사하느라고 이걸 많이 못했어요. 숙제 안 해놓으면 또 혼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어떡하죠? 지금 너무 미안하네요. 근데 이제 지혜 씨나 경진 씨는 지금 아이들이 어리니까 지금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말을 할 때도 참 많고 때론 감동적인 말도 많이 하고요. 네네.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커도 지금처럼 대화할 수 있는 부모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고 싶네요, 정말. 네, 저도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 이것저것 하느라 바빠서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적은데요. 잠들기 전에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싶어요. 네. 특히 저는 남자아이들 뿐이라서 더 공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사님들이라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베갯머리 교육은 그래도 좀 하고 계시네요. 네. 그죠? 네,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엄마들이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면요,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자존감도 아주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요, 우리 엄마들이 무슨 대화를 해야 되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무조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질문하는 부모가 되라. 네, 정답보다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하는 이유. 질문은 일시적인 결핍을 느끼고 생각하고 대답을 이끌어내게 한다. 질문에는 힘이 있어서 아이들은 스스로 인식의 결핍을 느끼고 생각을 날카롭게 하고 정교하게 정리한다. 듣지만 말고 중간중간 질문을 하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준다. 하브루타 질문이 중요한 5가지 이유. 질문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질문을 통해 아이는 경청을 배운다. 질문 속에 삶의 비전을 찾을 수 있다. 질문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질문은 아이의 사고와 마음을 성숙하게 만든다. 하브루타 교육으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효과. 굳게 닫힌 아이의 마음이 열린다. 대충대충 듣던 아이가 경청하는 아이가 된다. 내 아이의 잠재 능력 드디어 찾을 수 있다. 아이의 지적 호기심이 무한대로 뻗어나간다. 발표 수업과 논술 시험 완벽하게 정복한다. 주눅들지 말고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을 키운다. 네. 질문의 힘이 대단하네요. 네. 지금, 그죠? 마음도 열리고 잠재 능력, 그 다음에 경청까지. 근데 이렇게 좋은 질문을 우리가 안 하고 왜 이렇게 지시나 명령만 했을까요? 근데 남자아이들이라서 그런 건지 이렇게 네. 좋게 말해선 이야기가 안 통할 때가 참 네, 많아서요. 그 부분도 좀 공감이 갑니다. 저도 질문보다는 오늘 해야 할 일이나 숙제를 했는지 검사하거나 네네. 시킨 일을 하라고 지시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군대식으로. 예. 우리 다 감시하고 있죠, 아이들. 네, 토론자가 아니고 엄마들이 대부분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의 힘은 대단하네요. 네. 아이들에게 호기심도 생기게 하고 또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경청하게 되고 또 답을 모르면 부족함도 알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류의 시발점이라고도 하는데요. 지혜 씨는 어떠세요? 저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주의 깊게 듣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정말 말 안 듣거든요. 경청을 배우면 사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니 좋은 습관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질문을 대답해야 되니까 네. 잘 들을 것 같아요.
뉴턴이 수많은 질문을 했다는 내용이 책에 나와요. 네네. 왜 달은 공중에 매달려 있고 사과는 왜 땅에 떨어지지? 궁금해서 질문을 계속했다고 해요. 네네. 만족한 답을 찾지 못하자 스스로 그 답을 찾기도 하고 결국은 만유인력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질문이 이런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서 좀 유의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질문을 생활화했잖아요. 네. 근데 이 생활화했을 때 이것이 우리처럼 뭐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토라나 탈무드를 읽을 때 왜 그랬을까 하고 왜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성적을 올리기 위한 이런 방편들이 아니었고요. 깊이 생각하는, 그죠? 그러니까 더 깊이 자기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 읽으면서 이 부분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복잡하기만 한데 네네. 하지만 모든 부분에 질문하고 왜 그런지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답을 아는 것은 물론이고 인생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지 의논하고 대화하면서 깊이 사고하게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하브루타는 짝토론이라서 혼자 네네. 생각하는 것보다 깊어지죠. 네, 상대방으로 네.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요. 네네. 집단지성이 훨 높은 거죠. 음. 모듬 토론도 그렇고 여러 명의 생각이 합해지니까 유익한 것 같아요. 네, 얼마 전 저희가 부모 교육을 하고 나서 이런 짝토론, 모듬 토론 했거든요. 근데 전혀 생각 못했던 걸 다른 조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서 야, 하브루타 정말 좋다 이 생각했었어요. 네, 그럼 이 다음에는요 실전 지침, 질문법도 단계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와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부모를 보게 하라. 말을 시켜도 자녀가 대답하지 않고 대화를 피할 때 친밀감 형성이 급선무다. 아이가 하브루타 대신 함께 놀자고 조를 때 애착 관계 형성을 위해 구슬치기, 연날리기 등 동적인 놀이를 함께한다. 아이가 길게 이어지는 대화에 집중하지 못할 때 식탁, 텐트, 산책길 등 편안한 공간에서 한다. 성공적인 하브루타를 위한 질문 만들기 1단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2단계 만약 내가 뭐뭐 했다면 3단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4단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 5단계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네, 드디어 실전입니다. 이제 하브루타에서 어떻게 우리가 질문할 것인가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해보셨나요? 어떠셨어요? 2단계까지는 어찌어찌 되는 것 같아요. 2단계까지는? 네. 네네. 그런데 아직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 그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본 적은 없어요. 네. 네, 저는 책을 읽고 등장인물이나 줄거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은 하는데요. 네네. 아직 저희 아이들은 느낀 점이나 자신의 의견은 잘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아이들이 사실은 스마트폰을 더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냥 대충대충 대답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 구슬치기, 연날리기 뭐 이런 놀이를 같이 하면서 애착 형성을 해야 된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먼저 이렇게 할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게 중요하네요. 고학년 되기 전에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큰애는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네. 그림책을 읽고 육하 원칙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네네. 나라면 그 상황에 어떻게 했을지 그리고 느낀 점이나 자신의 의견은 이야기하기 어려워했어요. 아, 처음엔 다 그러죠. 예. 그런데 저도 아이가 제대로 말을 못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혹시 혼내셨나요? 네, 거의 협박식으로. 네. 협박 하브루타가 되는데 이거 주의사항입니다. 예, 읽고 어떻게 아무 생각이 안 들 수 있지? 네. 이해가 안 가서 제대로 책을 읽은 게 맞나 싶고. 네네. 근데 저희 아이는 천천히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제가 기다려주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모든 엄마들이 이런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이건 주의사항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브루타 질문들로 앞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즐거운 분위기로요. 그렇죠. 즐겁게 해야 즐거운 돼요. 분위기로 하는 게 필요하죠. 네. 정말. 예, 근데 자꾸 하니까 훈련이 되더라고요. 네. 연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연습, 훈련. 네. 조금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죠. 네.
먼저 아이들하고 텍스트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소리내어서 함께 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좀 만들어 보게 하고 또 질문을 만들었을 때 좀 어색하더라도 칭찬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짝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보다요 핵심적인 질문. 그러니까 엄마의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먼저 엄마가 잘 파악하고 융통성 있게 어떤 질문을 핵심적으로 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먼저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우리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하려면 아이들이 이게 재미를 느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같이 읽고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숙제처럼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네. 같이 놀면서 하브루타가 좋은 거라는 이미지를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하브루타 하자 하면서 애들을 그 숙제처럼 하게 되면 피하게 될 것 같죠. 네. 정말 맞아요. 그런 과정이 정말 필요하죠. 네네. 사실 듣기만 하면 5%만 이해하고 말하고 질문하면 토론하면서 90% 이상 이해한다고 자기 합니다. 것이 된다고 하죠. 네. 네네.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네. 체험 학습이나 짝 토론, 전체 토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아직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집에서 먼저 엄마가 짝 토론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 4명 이렇게 토론 같이 하고, 나중에 정리해서 선생님이나 또 학습자하고 같이 상호작용하는 이런 순서를 거치면 굉장히 아이들에게 사고를 깊이하게 할 수 있다고 네, 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것도 숙제시키듯이 하면 더 부작용이 나니까 네네. 엄마가 미리 생각을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네네. 질문을 하면 아이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대답하려면 자세히 듣고 네네.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니까 당연히 아이들에게도 좋고 나중에 공부도 잘할 것 같아요. 네. 오늘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또 엄마랑 아이랑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부모랑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네네. 우리 아이와 마음 이야기를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하브루타의 그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화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토론도 중요하지만 엄마하고 애착 형성이 돼서 나중에도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진짜 실전에 들어가 볼게요. 발제문이 나오는데요. 이 발제문을 읽어보고 저희가 질문을 1단계에서 5단계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1884년 남아프리카 희망봉에서 약 2,000킬로 떨어진 남대서양을 항해 중이던 미뇨 네토라는 선박이 있었다. 이 배에는 더들리 선장과 스티븐슨 1등 항해사, 브룩스 선원, 그리고 17세의 어린 소년 리처드 파커가 타고 있었다. 얼마 후 폭풍으로 배가 침몰하게 되었고 4명은 구명보트로 탈출에 성공했으나 보트 안에는 마실 물조차 없는 상태였다. 보름 넘게 구명보트 생활을 하면서 처음 배를 탄 17세 파커는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바닷물을 마셔버렸고 그로 인해 심하게 앓기 시작했다. 작은 보트 안에서는 3명을 살리기 위해 희생할 사람을 정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선장은 항해사와 함께 어린 파커를 죽이고 그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나머지 3명은 간신히 생명을 연장했고 우연히 지나던 독일 선박에 의해 구조된다. 그런데 더들리 선장은 표류 일지와 자신의 일기에 파커를 죽이는 과정을 상세히 적었고 그것이 알려지면서 살인사건의 주도자 더들리 선장과 알면서도 묵인했던 스티븐스 항해사는 곧바로 체포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다. 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읽어보셨죠, 여러분? 네. 이 내용 읽고 우리가 단계별로 아이들과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브루타 1단계 질문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혜 씨 네. 먼저 해볼까요? 1단계는 먼저 육하 원칙에 맞게 만들어 보았어요. 네네,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니? 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야? 하고 묻는 거죠. 네네. 남성장과 항해사는 어떤 관계지? 음. 예, 3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희생하자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음. 선장과 항해사가 체포된 죄명이 무엇이지?
네, 그 텍스트를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네.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도 물어보고 또 설명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텍스트의 어떤 상황과 사실을 이해하는 과정이 1단계입니다. 2단계 들어가 볼게요, 경진 씨. 네, 2단계는 만약에 내가 선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아, 선장이라면. 네, 만약 내가 파커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 네. 내가 항해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막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부터. 네. 네, 가정하고 추론하는 과정이 이제 2단계인데요. 이 부분 중요하네요. 만약 뭐뭐라면. 네, 내가 파커라면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렇죠. 끔찍했을까요? 안 좋고 싶죠. 믿었던 선장이 자기한테, 그죠? 충격적이죠. 네, 3단계 지혜 씨가 만들어 볼게요. 예, 3단계는 현실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글을 읽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니? 이 이야기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나? 네네. 3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죽여도 될까? 네, 그 학급 상황이나 또 학교에서 네. 일어나는 일들을 또 적용해서 물어보면, 이거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그럼요. 네, 나와의 관련성, 우리와의 관련성을 이렇게 찾는 단계네요, 3단계가. 네. 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4단계 질문도 들어갑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종합적 지식 탐구 단계인데요. 우리가 책 읽는 방법하고 많이 틀리죠. 네. 여기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경진 씨 4단계는 어떻게 할까요? 네, 4단계 질문은 이 네네. 책은 어떤 가르침을 주나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책을 읽으면서 네. 저희가 어떤 의견을 정할 때 다수결로 많이 하잖아요. 네네. 예,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의견이 무시돼도 괜찮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네, 지혜 씨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성장이 참 너무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기적이죠? 네, 네. 사실 저희 옛날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도 그렇지만 성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배를 버리고 이제 갔다는 그런 것들이 선장이 이렇게 너무 생각 없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아, 그랬군요. 그 다음에 이제 5단계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5단계 질문은 지혜 씨가 한번 해볼게요. 네, 5단계의 질문은 같은 조난을 당했으나 모두 네네. 같은 결과는 아니었어요. 네. 어니스트 세클턴의 경우 캐나다 탐험 대장이었는데 네네. 1914년 11명과 남극 횡단에 도전하다가 영하 39도의 추위 속에 조난을 당해요. 여기도 조난을 당했네요. 지금 예, 똑같이. 네. 예. 그런데 그는 그 슬리핑백을 대원들에게 먼저 줘서 결국 모두를 살려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갖지 않고 대원들을 줬네요. 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선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네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다를지 이렇게 비교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비교하는 질문이 5단계군요. 네. 아, 그렇군요. 리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단계까지 하니까 학생들이 또는 자녀들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읽고 지나간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네. 네. 그 다음에 저희는 우리 북적북적에서 하는 6단계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6단계까지 합니다. 독일 선박이 사실 여기 보면 나타났기 때문에 한 명만 희생당했거든요. 근데 독일 선박이 그 이후에 안 나타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6단계 질문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명 중에 3명이 살아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박이 안 나타났다면 또 한 명이 희생이 됐을까? 이런 6단계 질문도 좀 하지 어렵죠. 네. 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또 희생자를 내야 했을까? 이건 너무 어려운 결정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한 명을 이미 죽였으니까 네네. 2명 죽이는 거 쉽지 않을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7단계, 8단계, 9단계 이렇게 이제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하고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요. 네. 네, 정말 엔딩은 북적북적 2부처럼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북적북적 이미 하부를 다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게요. 네. 예,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북적북적에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하브루타 하시러. 네. 하브루타 좋은 점이 정말 많은데요. 다양한 각도에서 보게 되는데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이거 저희 멘트인데요. 여러분들 연습하시러 많이 오시면 좋겠네요. 네. 마음을 들으려고 애쓰고 또 경청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토론 문화가 앞으로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연합하고 융합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안양 드림아트 인성교육원의 독서팀 민경진 씨, 박지희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브르타 독서법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 다시 쓰는 엔딩으로 돌아올게요. 노을의 날개. 아무 이유 없이 한없이 작아 보일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북적북적 북클럽의 2부 코너. 책을 읽고 정말 그냥 못 넘어가서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책의 2부를 써보겠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입니다. 내가 2부를 쓴다면 어떻게 이어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북적북적 북클럽 2부로 돌아왔습니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인데요. 엔딩 쓰기 전에 먼저 이 책 읽고 알게 된 점, 변화된 점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지혜 씨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정말 동감입니다. 네,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시켜보고 발표시키고 하면 잘 기억을 해요. 네. 확실히 듣기만 하는 주입식 교육은 이제 그만하고 학교든 집이든 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경진 씨는요? 저는 무엇보다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먼저 변해야겠구나라고 느꼈어요. 네. 역시 혼자보다 여럿이 토론할 때 생각도 깊어지고 네네.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경청하는 인성교육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오늘 잘 나오셨죠? 네. 네. 여러모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왜 하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요. 학생들이 왜? 라고 이렇게 질문해주면 아이들도 깊은 사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는 덧붙이고 싶은 엔딩 코너인데요. 여러분 또 하브루타 하면서 덧붙이고 싶은 코너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혜 씨부터 해볼까요? 일단 사실 하브루타 하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네, 우선은 내가 훈련이 안 되어 있고요. 네네. 저도 발표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참 힘들었거든요. 네. 엄마들도 발표 잘 안 하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브루타를 생활하는 게 필요할 것 네, 같아요. 그러네요. 네, 유치원부터 그리고 공교육에서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집에서 잠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아까 하브루타 독서를 한 내용은 잊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읽으면 정말 잊히지 않습니다. 네. 내가 말하고 듣고 생각한 것은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뭘 배웠니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뭘 질문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스라엘을 예전에 얼마 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거기서 들은 얘기인데 하브루타의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인도자가 없으면요 굉장히 위험한 토론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또 뭐 아이들이 좋은 의견 낸다고 우리 학교를 없애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위험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지혜 씨? 네, 맞아요. 자기 의견이 커져서 인도자인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믿음이 없으면 네네. 역효과가 예상됐죠. 그렇죠. 예, 네. 실제로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을 거절한 경우도 있대요. 네네. 예, 자유를 주장하다 보면 이끌어주는 교사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지혜 씨가 얘기한 게 이스라엘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방향을 잡아줄 교사에 대한 신뢰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브루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라는 게 아니고 네네. 깊은 사고를 하되 인성적인 부분이 먼저 잡혀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엄마들도 충분히 공부하고 시작해야 되고 네. 교사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예, 맞아요. 하브루타도 좋지만 먼저 인성이 참 중요해요. 네.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어야 인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모임이든 조장이 필요합니다. 네네. 목소리 큰 몇 사람의 의견으로 휩쓸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다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 그래 좋은 의견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또 질문도 만들고 자유롭게 발표하고 이런 분위기도 정말 중요하지만 인도자인 교사나 엄마의 마인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도자가 정답을 가지고 원하는 대답을 드리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엄마들이 이거 너무 많이 하지 않아요? 네, 너 이렇게 말해야지. 말하길 바라잖아요. 예, 예. 네네. 그런데 그게 참 잘 안 되죠. 네네. 지도하는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정답을 가지고 있다면 하브루타가 되지 않아요. 네. 또 다른 수업이 될 수 있는데 미리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도자의 역할도 중요하네요. 저는 학교에서 이 수업을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한 다음에 아이들이랑 짝 토론하고 전체 토론하게 하고 또 그러면 이제 그러는 동안에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게 되잖아요. 네. 네. 이제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질문을 자꾸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에 보면 TV에서 국회의원들이 좀 갈등의 현장에서 몸싸움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네. 이게 토론 문화가 덜 성숙해서 생긴 일이 아닐까. 우리 하브루타 이 토론 문화 꼭 배우면 좋겠네요. 네, 정말 정말. 배우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점은 참 좋은데 이 책은 말로 하는 독서 공부로 논술 시험을 제압하자고 이렇게 표지에 써 있어요. 결국 성적을 벗어나지 못하지요. 네, 그러니까 하브루타를 하는데 성적과 너무 연관되어 있다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네네네. 결국 성적을 위해서 하브루타를 하면 그럼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고 효과가 없잖아요. 네, 진정한 하브루타하고 약간 차이가 있겠네요. 네. 네. 공부를 벗어나서 사고하고 에세이 쓰기 같은 과목도 해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의 구분이 필요하겠네요. 네, 발표 못하는 아이들을 발표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네네.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죠. 그렇죠. 세계 1% 인재가 되려고 하브루타를 한다? 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원래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왜라고 묻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네. 뭔가 본질이 달라요. 아, 그러네요. 네, 왜를 많이 묻고 깊이 사고하면 좋겠어요. 네. 본질은 원래 아이들한테 깊은 사고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성적 향상은 아니었다. 네, 이 부분 맞습니다.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네요. 진정한 의미의 하브루타가 시작되겠네요.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결과로 보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오늘 깊은 사고력 길러봤습니다. 하브루타 하면서. 재밌으셨죠? 네. 네, 저는 정말 재밌었는데요. 오늘 안양 드림아트 교육원의 독서팀 박지혜 씨, 민경진 씨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첫 방송 출연이라 네네. 정말 많이 긴장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책이 더군다나 이렇게 실생활과 연관해가지고 생각을 네네. 해야 하다 보니까 네. 엄마로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예, 다음번에는 다른 기회에는 좀 더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나와주세요. 네, 경진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첫 라디오 방송이라서 떨렸지만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즐거웠고요. 이번 기회로 아이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다짐도 하게 됐고요. 네네. 또 깊은 사고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북적북적 북클럽을 통해서 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자주 나와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좋은 책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읽을 책 알려드립니다. 추리소설의 창시자죠. 에드가 앨런 포우의 검은 고양이입니다. 인간의 이중성과 감추어진 악마성. 검은 고양이를 통해서 형상화되어 있는데요. 아주 섬뜩한 작품입니다. 프랑스 상징주의에 의해서요. 그 천재성이 알려진 에드가 앨런 포우의 작품. 다음 주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북적북적 북클럽. 도로시 리즈가 쓴 질문의 7가지 힘을 보면요. 질문의 유익함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질문은 생각도 하게 하고 정보도 주고 또 인간관계도 좋아지게 하고 대답을 하기 위해서 경청도 하게 합니다. 스스로 설득도 되고요. 또 리더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원활한 대화를 한다면 서로 마음도 알게 되고 자기의 부족함도 알게 되고 안정된 정서와 사고력, 창의력도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하브루타 밥상머리, 베갯머리 교육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읽으면 보여요.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